이제 엉덩이는 떠 있고 손은 책상 위에 가 있고 막 이렇게 실룩실룩 하면서 해야 중학생도 그래요. 보고서 여기 수정할 부분이 있다? 찾아서 해봐. 그러면 또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공부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애들은 얼마나 기다려줘야 되는지 쭉 가요. 그때는 또 빨리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우리 엄마표 수학 선배맘님으로서 나와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정혜인 선생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여러분이 나눠준 댓글 중에서 이거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이제 다시 출연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과학고를 이제 목표로 하려면 그 문제집 하루 2장 스케줄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너무 턱없이 모자른 게 아니냐. 약간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틀을 말씀하셔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근데 저는 원래는 과학고를 목표로 두진 않았고요. 그냥 하루에 2장씩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와 계획을 같이 세웠기 때문에 그걸로 하다 보니 쌓여서 또 학교 생활을 또 충실히 하고 내신을 챙기다 보니까 무슨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추천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런 추천을 받고 그 추천에 맞춰서 이제 쓰다 보니 하다 보니 운이 조금 있었지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우리가 보통 과학고, 카이스트 뭔가 굉장히 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1% 대학 뭐 이런 걸 생각하셨을 때 뭔가 이렇게 목표를 두고서는 타이트하게 달려가는 기존의 사교육에서 바라보는 그런 스케줄과는 다르셨기 때문에 근데 또 요즘에 또 사교육이 너무나 또 뉴노멀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나 그런 생각들이 팽배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 조금 보시는 분들이 이거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참고서라든지 학습지는 약간 수단에 불과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 때 2장을 풀어도 거기에 이제 완성도 있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관련된 그림도 다 그리게 하고 그리면서 하나씩 채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누적이 되어서 사실 학원을 가면 80% 정도만 되면 패스가 되는데 얘는 거의 100에 가깝게 이제 문제집을 풀었고 그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저희 애는 아주 뭐 심도 깊은 무슨 K문화 이런 문제집은 푼 적은 없고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기본 과정, 고급 과정 그 정도만 풀었던 거죠. 이 엄마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워주시겠다라고 해서 조금 리드를 해주신다면 학원에서는 한 80%만 되면은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지만 가정에서는 사실 엄마표 수학은 오히려 더 좀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학고까지 가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사교육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저는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저는 영어나 다른 과목이 조금 힘들어서 그거를 같이 했다가는 조금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사교육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엄마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표 하시는 분은 수학을 사교육에 많이 보내시니까. 조금 다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면 좀 진짜 궁금하게 여기시는 게 진짜 하루 2장 가지고 되냐? 이 얘기 질문 많으셨잖아요. 방학 때는 조금 더 많이 풀리셨다라고 그때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셔서 그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기 중에는 한 주에 한 10장 정도 하루에 2장씩이니까 맞아요. 5일? 5일 정도 하는데 그거는 또 조금 그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9장이 될 수도 있고 한 주에 뭐 10몇 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융통성 있게 했고요. 근데 방학 동안에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6주 정도 되잖아요. 아니면 8주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기본서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다 세보면 160쪽 정도예요. 그럼 그거는 20페이지라고 하면 8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60쪽에서 많아봤자 200쪽이거든요. 그러면 하다 보면 그 2달이면 사실 끝날 수 있고 방학 때는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고력 수학을 한 권씩 풀린다든지 그러면 하루에 그것도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사고력 수학을 또 넣어주면 좋겠죠. 그럼 그 사고력 수학은 뭔가 심화 같은 수학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선행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교과 연산이나 도형 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패턴을 보거나 아니면 도형 파트라든지 그런 게 기존 유형 문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집이 있어요. 사고력 수학이라고. 근데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학 때 한 권 정도? 그러면 한 1년에 2권 정도씩만 풀어서 한 4학년이나 5학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쭉 방학 때마다 한 권씩 더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예. 그러면은 보통 학기 중일 때보다 양으로 따지자면 양으로 봐는 2배 정도. 네네. 분량으로 당연히 좀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2시간을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저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엄마 위주로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같이 아이하고 저는 일요일 저녁에 같이 다음 주를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걔는 걔 계획을 하고 저는 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처음에는 제 위주로 하겠죠. 하는데 이제 같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랑 비슷하게 하셨네요. 네, 협상을 엄마표 영어도 협상을 해야 된다.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나는 수행 평가가 있어서 나는 이게 10장을 못 할 것 같아. 그럼 언제 수행 평가? 뭐 수행 평가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고 그 분량을 좀 주말에 하기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같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하는 거죠. 아이하고 다음 주 아니면 한 달 계획. 그다음에 저는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학교마다 학사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학사력을 보면 언제 무슨 학교 행사가 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굳이 또 와서 애들 외부 활동하고 왔는데 그걸 또 2장 풀어라 이렇게 피곤해서 또 그렇게 실갱이를 하는 시간에 그냥 그때는 조금 쉬게 하고 그럼 다음날 뭐 3장을 풀자 그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럼 이렇게 쓰겠어. 그럼 자기가 쓴 거잖아요. 제가 쓰지 않고 애 글씨로 자기가 쓰는 거니까 그러면 능동적으로 자기가 자기 스케줄을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인 거죠. 그 셈이. 좀 재미있는 질문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놀면서도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진짜 뭐 노래도 부르면서도 배우고 영어는 뭐 자유롭게 책도 꼭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자유롭게 이렇게 본인이 즐겨 하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배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수학 공부가 딱 들어가면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정좌. 그래가지고 딱 앉아서 바른 태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딱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학습하고 올바른 태도. 그 학습에 있어서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약간 기분이거든요. 기분이 좋아야 아이들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학생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거나 공부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숙제 해왔니? 그러면 고양이가 물어가서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딱 보면 숙제를 또 해왔어요? 그러면 숙제를 해왔네? 그랬더니 고양이가 다시 뱉어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자는 거죠, 선생님한테.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얘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하지라고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근데 저도 이제 웃어 넘기는 거죠. 즐겁게 하자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수학 실험 같은 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 보면 이제 구조물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답면차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거에 관련된 뭐 다른 구조물들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만들려면 생각보다 많은 블록도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면 방바닥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할 때 아이들이 노래를 막 지어서 막 불러요. 근데 속으로 저게 사각형과 오각형과 육각형이 만나서 돼야 되는데 저 패턴을 알아서 저렇게 하나. 계속 이렇게 매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이는 바닥에 앉아서 노래를 하면서 그걸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또 잘 만들어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꼭지점이라든지 각도라든지 모서리의 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질문을 하죠. 왜냐면 네가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가 다 이렇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요. 이건 각도가 몇 도고요. 얘는 뭐 어느 정도 모자라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몇 개가 필요하고 오각형은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게 바로바로 나와요. 그 노래 부르면서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다르구나. 근데 막 그거를 또 틀리면 틀렸나? 뭐 수정도 갑자기 해요. 14개 아니다. 14개는 안 나오지. 그래서 뭐 12개 나와요. 생각을 하면서. 네, 자기가 또 남자애들은 예를 들어 정육면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정육면체의 모양이 사각형이 보이잖아요, 앞에. 네네네. 그럼 아이들은 정육면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사각형이라고 얘기해요, 남자애들은. 그러겠네. 그럼 딴소리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보이는 면이 다른 면이고 우리가 말하는 구조물은 입체도형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질문하에 따라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수정을 하고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즐겁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안 쓰는 것 같고 계산도 안 하는 것 같고 식도 안 쓰는 것 같고 그만 그래도 아이들은 뭐 각도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 그럼 60도가 2개고요 뭐 90도가 2개니까 둘이 더하면은 몇 도예요? 이렇게 나와요. 쓰지 않고도. 그렇구나. 네. 꼭 정좌하고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팔을 움직여서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그리고 이제 엉덩이는 떠 있고 손은 책상 위에 가 있고 막 이렇게 실룩실룩 하면서 해야 중학생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또 정자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개인차라든지 그렇죠.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가끔씩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하고 싶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시간인데 뭐야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도 잘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한 10분 내에 또 완벽하게 또 그거를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결과물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식을 쓰거나 또 결과 리포트를 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써요. 그리고 수정도 해요. 그렇군요. 스스로. 그래서 제가 보고서 여기 수정할 부분이 있다? 찾아서 해봐. 그러면 또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하고 약간 그 유대감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참 부모일 경우는 그게 참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어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 좀 해볼까? 그러면 아이들이 몇 군데요? 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말을 못하겠어 라고 했을 때도 하나 수정했는데 또 하나 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식이었으면 막 화를 내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좀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농담도 같이 받아쳐주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아이들이 아까 기분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요즘에 이제 공부정서라는 말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서가 학습도 같이 이끌어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뛰어놀다 오거든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잠깐 와서 물 마시고 5분 동안 눈 감고 있으라고 해요. 맞아. 좀 쉬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공부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애들은. 그쵸. 그래서 한 5분 정도 쉬게 하고,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르지만, 5분 동안 오늘의 말하고 싶은 일. 스몰 토크. 스몰 토크. 5분에 끝내. 이렇게 하면 따다다다 하고 이제 바로 또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시고, 좀 많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 도와주시고, 이게 뭐 영어나 수학이나 모든 학습의 기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역시 이렇게 선배맘님다운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수학 문제집 이야기. 어떤 문제집을 이제 골라주어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댓글에서 재밌어가지고 제가 재밌었는데 그 문제집 차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뭔가 기준이 될 만한 점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했을 때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집이 이제 보통 기본, 유형, 심화가 있거든요. 근데 선택을 할 때 기본하고 그다음 심화로 갈 수도 있고 기본하고
유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머님들이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근데 문제집은 출판사마다 단계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단계는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한번 같이 아이하고 서점에 가셔서 그 단계는 거의 비슷하니까 판형을 봤을 때 색감이라든지 그거는 그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게 편한지 그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문법서도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출판사마다 디자인만 좀 다른 거. 그렇죠.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뭐 왼쪽에 개념이 있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느 출판사나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아이가 이제 눈에 보기에 편하고 그렇죠. 뭔가 좀 편안하게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문제집을 하나 골라서 그러면은 이제 문제집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출판사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디에 중점을 두시면 더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 저는 좀 문제가 빽빽하지 않은 게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객관식이 많지 않은 문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백이 좀 있고 거기다 식을 좀 쓸 수 있고 아이들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을 저는 추천하지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었던 거는 아이가 문제를 풀 때 보통 엄마표 수학이나 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얼마나 기다려 줘야 되는지 많이 기다리시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빨리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엄마들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6학년에서 중학교 과정을 갈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그 숫자만 보다가 문자가 나오기 때문에 문자와 문자를 같이 썼을 때 뭐 곱하기 기호가 생략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빠른 아이도 있지만 느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숫자도 사친연산이 되듯이 문자도 사친연산이 된다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또 걸리기도 해요. 걸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생각해보자. 그리고 또 잠깐 쉬어요. 한 달이나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하고 문자와 식 관련된 문제는 정체되는 기간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줘야 돼요. 받아들일 아직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엔 그게 되는 순간 중1 과정 쭉 가게 되고 중2 과정 쭉 가게 돼요. 그러다가 인지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어떤 역량이 되는지를 부모님들이 보시고 너무 무리다 싶을 때는 그거를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기다려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수학이 이제 수체계가 바뀌거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수체계가 조금 바뀌어요. 이제 초등학교는 영과 양수만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가면 음수가 나오는 순간 아이들이 또 약간 얼고 문자가 나오는 순간 또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유리수 나오고 중3이 되면서 무리수가 나오는 순간 잠깐 또 정체기가 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정체기가 오는 건 각자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그때는 잠깐 1-2달 좀 쉬어보면 그때는 현행 심화를 하는 거죠. 그럼 잠깐 고민해보고 심화 문제 풀다 보면 그 다음에 다시 한 2달이나 이렇게 다시 시도를 했을 때 받아들이면 또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쭉 가요. 그때는 또 빨리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개념을 익힐 때 지금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약간 멈추고 그냥 현행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는 것이 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 수직선 위에 그 점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2분의 1이 어느 정도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양에 대한 거 경험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그다음에 이제 무리수가 나왔을 때도 무리수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애들은 약간 변화가 오는 순간 얼기도 해요. 그럴 때는 조금 기다리고 그다음 중3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또 허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뭘까?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마다
약간 정체기가 올 수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죠. 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희도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예를 들어 사회를 할 때도 역사를 할 때도 맞아요. 새로운 왕조가 나오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때 약간 그걸 하기까지 약간 반복해서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읽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수학도 필요한데 수학은 양으로 무조건 하려고 하더라고요. 수학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자꾸 그렇죠. 체화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보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분이나 기다려줘야 되나. 그렇게 된다면 보통 어떤 식으로? 네. 저는 그날 만약에 1시간 동안 고민했는데 안 된다. 1시간? 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초등학생인데 네, 초등학생. 다 풀고 다시 풀어봤는데 모르겠다. 네. 그러면 다음날 다시 풀어봐요, 그냥. 그걸 굳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읽었을 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아이가 이게 안 떠오르거든요. 문제를 읽으면서 약간 이게 떠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렇게 가나? 사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거를 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야 되거든요. 아이들도. 근데 그게 안 떠오르고 그냥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때는 조금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풀어도 아이들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되네?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문제는 뭐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저 호주머니 뒷속에 하나 남겨놓고 지나가다 한 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뇌에 관련돼서도 또 저희가 또 다른 박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쉬었다가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 이제 초보 부모들은 잘 모르니까 애가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몇 시간을 계속 알 때까지 막 계속 설명하시지만 그런 게 좋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이렇게 풀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자. 일단 한번 산책도 하고. 그때는 몰랐죠. 나가자. 그래서 나가서 이제 운동장에서 한 바퀴 돌고 놀이터에서 한 바퀴 놀고 와서 이제 다시 다 씻고 다시 한번 보면 또 돼요.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연습을 해서 중학교 때도 계속 자기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한 호주머니 속에 놓거나 머리 한 구석에 놓고 잠깐 놔두고 딴 거 하다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해보고 그런 시도는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고등 가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나 몰라 이건 답안지에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답안지를 보고 뭐 한번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복기를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계속 복기를 해보고 다시 한번 다시 또 풀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저희들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문제를 막 뭐 화학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막 외우는 게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한숨 자고 나면 다시 외워지거든요. 어느 과목이나 좀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수학에만 문제집에 너무 올인하시는데 다른 과목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면서 수학에만 너무 문제집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싫어했던 방법대로 아이하고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본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재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재밌었던 방법대로 수학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오늘 선배맘님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